북아메리카 서부의 로키 산맥. 빨리 도망가야 해. 저것들에게 잡히면 나는 오늘 살아서는 돌아가지 못할 거야. 이곳에는 등산을 하는 듯한 젊은 여성이 야생 들개떼에 쫓기듯 하산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상과 등지게 될 것이라는 공포와 불안함에 휩싸인 여성은 목숨을 걸고 도망을 가고 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얼마 후 이 여성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굶주린 야생 들개떼로부터 도망을 갈 수 없다는 현실을 직감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눈앞에서는 믿기 힘든 일들이 펼쳐지게 되고 나중에야 그 장면들의 숨은 진실을 알게 된 여성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그날 로키산 맥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등산 가이드로 활동 중인 사라라고 합니다. 저는 일찍부터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큰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버지는 험난한 산악을 자주 가시던 등산가였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 위험한 일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는 늘 쉬는 날이면 저를 데리고 등산을 가셨거든요. 그 영향 덕분인지 저는 어느새 산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산악가가 되어 있었죠. 오죽하면 직업을 이쪽으로 가지게 되었겠어요. 저에게는 한국의 진돗개라는 품종의 반려견이 한 마리 있습니다. 이름은 아비인데요. 저에게는 일반적인 반려견과는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위험한 산을 등산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생일 선물로 받은 특별한 반려견이라는 점이에요. 반려견의 이름인 아비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아버지의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은 이름이지요. 수많은 산을 정복했지만 결국 산에서 목숨을 잃고만 아버지를 기리며 지은 이름입니다. 제가 성인이 되면서 등산 가이드라는 직업으로 활동하게 되면서부터 저에게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만큼 대단한 산악가가 되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등산 가이드라는 직업으로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은 욕심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야 등산 가이드로서 사회에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죠. 산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해결될 문제죠.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면 어디에서건 저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생길 것이고 저는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니까요. 제가 이것을 깨달은 뒤로는 꾸준하게 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쉬는 날에도 산을 찾아가서 새로운 등산로를 개척하고 저만의 특별한 무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만의 무기를 장착하고 가꾸어 나간다면 분명히 저는 등산 가이드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답이라는 사실은 몸소 체험하고 있으니까요. 서서히 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다른 가이드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을 제시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손님들에게 선사하는 것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래서인지 하루하루가 즐거운 요즘이지만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일 때문에 저의 사랑하는 반려견 아비에게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점이죠. 아비가 힘들어 할까봐 산책을 시킬 때는 평평한 평지로 갈 때만 데리고 나갔고 오늘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한 산으로 올 때는 아비를 데려오지 않았거든요. 어디 맡길 곳도 없어서 집에 방치하게 되니까 그게 영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마음을 독하게 먹고 아비를 데리고 등산하러 다녀보기로 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진돗개 아비를 왜 그렇게 과잉 보호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뿐인 가족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제가 보호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 아닌가 하고 대답하곤 했죠. 아버지가 선물해준 반려견이라는 점도 한몫했겠지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처음으로 험난한 산맥에 도착한 아비는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좋아했습니다. 마치 그동안 왜 이런 곳을 데려다주지 않았느냐고 저에게 항의하듯 말이에요. 만약 그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그날 아비를 산으로 동행한 것을 엄청난 기회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욕심으로 아비를 데리고 산을 올랐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늘 새로운 등산 장소를 탐험하던 저는 이번에도 새로운 곳으로 등산을 기획했고 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말았죠. 어쩌면 목숨이 위험한 경험 말이에요. 새로운 등산로를 개척하기 시작한 지 2시간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은 곳이어서 그런지 이곳은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등산로였고
심지어 스산한 느낌까지 드는 아주 이상한 곳이었죠. 하지만 그러한 느낌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소리를 잘못 들었나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앞에는 험악하게 생긴 야생 들개떼가 나타났죠. 그것들의 움직임은 아주 조심스러웠지만 서서히 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이빨을 드러낸 채 저기를 한껏 드러냈죠. 한참을 굶주린 듯 여차하면 달려들어 나를 먹어버리겠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산을 자주 다니지만 이런 식으로 야생 짐승을 직접적으로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 저는 정신이 멍한 것이 아주 바보가 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약간의 시간이 흐르니까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물처럼 몰려왔습니다. 순간적으로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까지 스쳐 지나갔죠. 뉴스 속보입니다. 산에서 등산하던 등산객이 야생 들개떼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 경상을 입었습니다. 뉴스에서 보았던 들개떼 관련 사건 사고들이 떠올랐습니다. 개 중에는 들개떼들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친 등산객들도 있었죠. 그러한 생각이 들자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들개들은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짖기 시작했고 저는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서히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죠. 하지만 이대로 냅다 도망을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저 혼자 있었다면 아무런 고민도 없이 냅다 뛰어 도망갔겠지만 하필이면 이번 등산에는 저의 사랑스럽고 연약한 반려견 아비와 함께였죠. 저 혼자 도망가다가 아비가 다치거나 죽기라도 한다면 저는 그 죄책감을 참기 힘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연관된 유일한 우리 가족 아비. 그 녀석을 두고 혼자 도망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굶주린 들개떼들을 상대로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떠오른 방법은 단 하나였죠. 아비를 품에 안고 산 아래로 뛰어서 도망가자. 어차피 평지가 아닌 산길은 사람뿐만 아니라 들개들에게도 쉽지 않은 길이었기에 등산을 하는 것이 직업인 저에게 조금은 더 유리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선택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아비는 대체 뭘 하려고 저러는 거지? 내가 너를 살리려고 곧바로 도망도 가지 않고 겨우 한 가지 방도를 생각해내었는데 어휴 답답해. 진돗개 반려견 아비는 저의 품에 들어오기도 전에 어느새 저의 범위를 벗어나고 없었습니다. 그 녀석은 제가 고민하고 있던 사이에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생각했는지 곧바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참을 으르렁거리던 아비는 들개 중에서 특정 한 마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다른 들개들이 아비를 공격하기 위해 달려들었죠. 그런데 아비는 다른 들개들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것을 확인하고 이내 공격을 멈추고 산 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비가 몹시 흥분하고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겁에 질려서 도망을 치는 것이라 생각했죠.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이 아비와는 잠시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 올라가 버린 위쪽이 아닌 아래쪽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했죠. 사람을 불러와서 늦기 전에 아비를 구해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내려가면서도 아비의 걱정 때문에 발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따위 여유는 없었죠. 대충 어림잡아도 10마리는 되어 보이던 들개떼 중에서 대부분의 들개는 아비를 쫓아갔지만 여전히 저를 쫓고 있는 들개가 2마리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때 모든 상황을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반려견 아비는 내 손에서 자신의 선택으로 떠나버린 상태였고 저까지도 2마리의 들개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불가피하게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저에게 있어서는 다행인 것이 대부분의 들개는 아비를 쫓아갔기 때문에 저는 2마리만 상대하면 된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굶주린 야생 들개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쫓는 들개들은 아주 집요했습니다. 포기를 모르고 악에 받쳐서 끝까지 저를 쫓아왔습니다. 겨우 들개 2마리가 이토록 위협적인데 8마리에게 쫓기는 반려견 아비는 어쩌면 이미 들개들의 공격에 생을 달리했을 것이라는 최악의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자 저는 순간적으로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죠. 그리고 이윽고 도망을 가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저를 쫓던 들개 2마리와 싸우기 위해 숨을 고르고 잠시 후 울분을 내비치며 그것들에게 등산 지팡이로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늑대를 닮은 들개 2마리는 저의 그런 어설픈 공격에 정타를 맞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의 주위를 빙빙 돌며 신경전을 벌이는가 싶더니 잠깐 방심한 틈이 생기면 저에게 공격을 가했고 다시 주위를 빙빙 맴돌며 아슬아슬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죠. 아주 영악한 녀석에게 제대로 걸린 듯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제가 먼저 지쳐서 결국에는 들개들의 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저의 사랑스러운 반려견 아비를 쫓아간 나머지 들개들도 아비를 해치운 다음 저에게 달려올 것이라 생각했죠. 그러한 생각을 하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무섭고 슬펐죠.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이내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저는 꼼짝없이 이것들에게 당하고 말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을 피해서 뚫고 지나갈 방도가 있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서히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자 죽을 각오를 하게 되더군요. 죽을 작정이면 못할 것이 무엇냐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저는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과 계산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격을 당하더라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혹시라도 저것들에게 죽을지언정 그 공격을 몸으로 받아내며 산 아래쪽으로 뛰어내려가자는 판단을 했고 행동에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딘가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두려움에 헛것을 들은 것이라 여겼죠. 하지만 그 소리는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나무가 울창한 숲속에서 그 소리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곳에서는 산 정상 쪽으로 달려갔던 저의 사랑스러운 반려견 아비가 혀를 내밀고 귀엽게 짖으면서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죠. 그 모습이 얼마나 반갑던지 순간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모두 망각한 채 그대로 녀석을 품에 들어 올려서 포옹하고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귀여운 표정을 짓던 아비는 제가 아닌 다른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조금 전까지 저를 공격하던 들개 2마리가 있는 곳이었죠. 숨을 헐떡이던 아비는 아주 힘겨워하면서도 인첩하고 용맹했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야생 들개 2마리와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노라면 저게 과연 내가 알던 그 반려견이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는 의외의 모습이었기에 큰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저를 공격하던 굶주린 야생 들개 2마리는 다른 들개들보다 덩치가 컸고 아비 혼자서는 역부족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금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궁리를 했죠. 이제는 혼자가 아닌 아비와 함께였기에 계획도 수정해야 했습니다. 혼자일 때야 사실 저것들의 공격을 받아내며 죽을 각오로 도망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었지만 이제는 아비와 함께였기에 뭔가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결국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저의 반려견 아비는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아주 강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나웠고 필사적이었습니다. 상대는 2마리의 덩치 큰 들개였지만 날렵한 아비의 민첩성을 따라오지 못했고 아비는 그것들에게 치고 빠지는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아비의 전략적인 몸놀림에 들개들은 당황하는 것이 눈에 보였고 이내 그들은 깨갱거리며 우리로부터 등을 돌렸죠. 그 즉시 저와 아비는 빠르게 하산했고 이와 같은 일들을 관리자에게 알렸고 조치를 부탁했습니다. 아비는 이미 제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몸 곳곳에 긁히고 핥히어진 상처들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 많은 들개를 상대하며 생긴 상처들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아비는 무엇 때문에 그 많은 들개를 자극했을까? 그리고 왜 산 아래쪽이 아닌 위쪽으로 달려갔을까? 또 아비는 산 위로 올라가서 나머지 들개들과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나에게 다시 돌아온 것일까? 많은 의문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든 의문점은 얼마 후 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의해서 밝혀졌고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사라 씨, 반려견이 대단한데요. 혹시 이 개의 품종이 어떻게 되나요? 아,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사라 씨의 신고를 받고 전문가를 동원해 산을 수색했는데요. 사라 씨의 개들은 정황과 상황들을 전문가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아주 흥미로운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사라 씨가 살아남은 건 반려견 덕분인 것 같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다시 한번 물었죠. 그랬더니 글쎄 사라 씨의 반려견이 들개들을 일부러 자극해서 산의 위쪽으로 달려갔을 거라는 거예요. 아주 영리한 판단이었다고요. 들개들을 자극해서 자기 주인과 최대한 떨어지게 하려는 계획이었다는 거죠.
아래쪽으로 뛰면 사라씨가 들개들의 표적이 되겠지만 반려견이 위쪽으로 뛰게 되면 들개들의 표적이 나누어지니까요. 정말 영리한 개예요. 게다가 나중에 다시 반려견이 나타났다고 하셨잖아요. 설마 그 많은 들개를 혼자서 다 죽인 건가 하고 수색을 해봤더니 죽은 들개는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 말은 사라씨 반려견이 들개들을 유인한 이후에 따돌렸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미 대부분의 들개가 자신을 따라온 것을 확인하고 두 마리는 어떻게든 자신이 싸워서 이겨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혹시 그 개 품종이 한국의 진돗개가 맞나요? 산을 수색하던 전문가분들이 사라씨의 반려견 품종을 궁금해하셔서 저는 생김새를 대충 이야기했더니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진돗개 같다고? 주인을 그 정도로 지키려고 하는 개는 아마도 진돗개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심지어 반려견 아비가 저의 아버지 대신 저를 지켜주려고 그렇게까지 했던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평소에 반려견 아비를 그저 보호하기에 급급했던 저였지만 이제는 뭐랄까 엄청 든든한 또 다른 가족이 생긴 기분이 드는 요즘입니다.